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무려 41년 만에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변경됐죠. 우리 2030 분들은 25만 원씩 넣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청약 노릴 거니까 이제부터 25만 원씩 넣는다. 이거는 제 동생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짚어드린 적이 있지만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면 흔히 아파트 명을 듣잖아요. 힐스테이트, 자이, 프루지오 등 브랜드 아파트는 주로 민영주택 청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민영주택에서는요, 납입 인정 금액이 월 1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일절 상관이 없습니다. 이 표 있죠? 모집 공고일 올라오기 전에 이 표 금액만 일시불로 넣어두면 돼요. 즉, 이번 청약 인정 금액 상향은 민영주택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청약통장 25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맥락일까요? 국민주택이죠. SH, LH 아파트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청약에는 그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있어요. 브랜드 아파트냐, 나라에서 지은 아파트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둘의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달라요. 둘 중에 당첨자 선정에서 납입 인정 금액과 관련이 있는 거는 이 국민주택 청약입니다. 심지어 이 공공분양 국민주택 청약에서도요,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또 안 봐요. 특별공급에서는 그거보다는 뭐 소득이나 아니면 신혼일 경우 자녀가 여러 명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고요. 24회 이상만 납입하면 돼요. 뭐 2만 원씩 24회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나는 특별공급 사유에는 좀 다 잘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공공청약은 일반공급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무조건 25만 원씩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을 정말 목표로 해야 할지 아니면 버리고 갈지 이런 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혹시 공공 일반공급 청약의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식이 나옵니다. 어떤 현실이냐고요? 납입 인정금액 2천만 원 있는 분들도 당첨이 안 되고 있어요. 납입 인정금액이 높아야 당첨되는 싸움에서 2천만 원까지가 당첨이 안 된다. 자, 원래 우리 월 납입 인정금액 최대치가 10만 원이었죠, 월에. 그러면 10만 원씩 17년을 납부한 분들도 당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부터 돈을 대신 계속 넣어준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선 저부터 그렇고 부모님이 청약통장 안 챙겨주시는 가정도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꼬박꼬박 10만 원씩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17년 동안 10만 원 넣는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25살에 취업을 해서 꼬박꼬박 10만 원씩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7년이 지난 42살에도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펭귄이. 그래도 이제 우리 25만 원으로 늘었으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 거죠. 더 빨리 25만 원씩 넣으면 그 금액에 일찍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요. 지금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쌓아둔 분들은 바보라서 10만 원씩만 계속 넣을까요? 아니겠죠. 25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면 그분들도 맞춰서 25만 원씩 넣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청약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일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유리한 금액대까지 왔으니까요. 그럼 뭘까요?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올라가겠죠. 벌어진 격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똑한 뿅아리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올려준 거야? 청약통장 저축액이 핵심 자금원인 게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인데요. 이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막 청약통장 막 해지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쪽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입자 수 늘리고 기금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을 한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세수, 즉 세금 수익이 29조 6천억 원 정도 부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메꿔야겠죠? 25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발표가 좀 지나고 나서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결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3조 원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자,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는 이 주택청약통장, 그 금액이 핵심 자금원이 되는 기금이에요. 기재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 여유 재원은 충분한 수준으로 2, 3조 원을 공자기금에 잠시 예탁해도 건전성엔 큰 문제가 없다. 마침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어려워진 게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네, 아무튼 이런 의견이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는 현 상황에서 얼마를 넣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희망적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청약 인정 금액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언젠가는 당첨이 될 거잖아요. 그럼 당첨되면 그 통장은 빠이고 그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경쟁자들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봐야 될 건 속도입니다. 좋은 통장 가진 사람은 이만큼 많아지는데 분양은 이만큼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찾은 걸로 보면 2024년에 신청을 받은 서울 청약건 중에 이미 폐지된 사전청약이나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시니타를 제외하고 보면은 39세대 나왔습니다. 그중 일반 공급은 9세대죠. 좋은 청약통장 가진 사람은 많은데 본 청약에 고작 올해 9명 뽑은 거예요. 9세대. 여기서 이제 당첨자가 어느 정도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거는 동작구 수방 사건이 있는데요. 최대 납입액으로는 4,010만 원짜리 통장이 들어왔고요. 최소 납입액은 2,770만 원짜리 통장이 들어왔어요. 2,770만 원이라는 건요. 23년 1개월 동안 10만 원씩 납입해온 통장이라는 뜻이고요. 20살부터 납입을 시작했다면 55살에 당첨이 된 거죠. 물론 일반 구급에서도 20%는 추첨으로 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아예 0인 건 아닙니다. 0%는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니 그래도 뿅글님 소득공제 혜택 있잖아요. 그쵸? 기존에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죠. 그래서 25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최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소득공제만 노리고 25만 원을 넣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누구나 청약통장에 돈을 납입한 누구나에게 다 주어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가구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때문에 다 넣어도 이미 주택이 있거나 엄마 아빠랑 사는 세대원이거나 누군가의 동거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득공제 못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해볼게요. 어쨌든 올해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묶이는 것에 비해서 당첨 확률은 희박하죠.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그냥 뭐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려놨지만 당첨 확률이 너무 희박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25만 원이라고 하면은 금방 더 빨리 많은 돈이 묶이는 구조가 되는 셈인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청약통장을 통해서 받는 그런 이자보다 더 높은 소득을 낼 수 있어. 아니면 그렇게 더 높은 소득을 낼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돈은 그냥 내가 따로 굴리다가 때가 됐을 때 민영주택에 일시납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매매를 할 거야. 이런 분들은 꼭 25만 원을 꼬박꼬박 내는 게 정답은 아니죠. 민영 예치금액 모으는 수준으로 그냥 가볍게 납입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최소 납입금액 2만 원이라도 넣어서 2년 정도 쌓이면 공공분양 특공에도 도전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소득과 상황에는 어떤 게 더 적합할지 고민해서 옳은 선택을 하시고요.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 주택청약 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통장의 경우에는 사망 전에도 증여를 할 수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께서 증여 가능한 2천만 원 초중반 정도 아니면 그 이상 경쟁력 있는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다면 그거 받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납입해야죠. 아니면 내가 내 미래의 자녀나 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택 공급이 원활히 우리 청약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물려줄 용도로 열심히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월 25만 원씩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 하면은 뭐 굳이 안 넣을 이유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자금 사정이나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재테크 플랜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나에게는 어떤 게 가장 옳은 것 같다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지금 공공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만 확인을 했어요. 뭐 LH 청약 플러스나 LCH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공고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그 지역을 한번 보고요. 우리 지역은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괜찮네.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여긴데 괜찮은 수준이네. 이런 생각이 되신다면 그거에 맞춰서 플랜을 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청약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애매하고요. 그래도 우리 2030 분들께는 무조건 제가 25만 원이 정답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넣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영상으로 정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이 달리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영상으로 말끔하게 해소가 되었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